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9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했더니 진짜 살리는 줄 알았느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피고인이 대통령의 나라, 이런 나라를 그냥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시는 거 어떠세요? 저도 오늘 생존 신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는요. 바로 이재명, 서영교, 정청래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는 것인지 눈앞에 이득에 멀어가지고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내부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재명이요.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최근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진짜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라면 하나가 2,000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0원인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TF를 주재하면서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하고 이 윤석열 정권 관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요. 윤석열 정권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돈을 안 풀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추경도 잘 안 했고요. 선거 때 돈도 안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최대한 억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물가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하는데 이렇게 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통은 긴축 재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어떻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미래 세대 뭐 어떠냐? 나라가 빚을 내면 어떠냐? 빚을 내가지고 돈 좀 쓰겠다는데 빚을 안 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피고인 이재명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고민정은 어떻습니까? 나라 곳간이 두둑히 쌓여 있는데 이걸 왜 안 푸냐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문재인 때 기획재정부한테 곳간을 풀어라. 다 돈을 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요. 아니 라면이 2,000원이라고 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추경 얘기하고 준비된 안건들 해보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자. 자,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전 국민 25만 원을 주자. 마중물이 될 것이다.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아무도 안 써도 경제에는 활력이 있을 것이다. 호태 경제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좀 뭐랄까요.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조롱하는 얘기처럼 나오는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소식이죠. 바로 세종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뭘 옮기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좋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가지 않고 세종에 있던 것도 지금 청와대로 옮겨갈 판입니다. 이래서 세종의 집값이 들썩이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좀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다 했다 안 간다 해서 취소됐지만 어쨌건 경기가 돌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은 거짓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믿을 사람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서 25만 원을 다 푼다는 겁니다. 25만 원. 25만 원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죠. 25만 원 플러스로 알파를 해가지고 왜 돈이 시중에 많이 돌면 어떻게 되죠?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코로나 때 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급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 국민한테 돈을 주고 나니까 풀리는 돈이 많으니까 결국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때 돈 지급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했는데 그 돈 30%도 돌고 돌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또다시 또 이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때 준 돈의 효과는 얼마나 된 겁니까?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물가만 올라가고요. 국민들 채간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경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하면서 25만 원 주겠다. 이것은 경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지금 지역 화폐, 주식, 이 주식이요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 나서가지고 전국민 25만 원 주자. 특히 서영교가 나서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주자. 도대체 왜 지원금을 주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도 주자, 어떤 회장한테도 주자, 대기업 회장한테도 주자. 전부 25만 원. 도대체 왜 주는 겁니까? 하는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럼 뭘로 줍니까? 현금 줍니까?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지역 화폐로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요.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지급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에 코나아이가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헥토 파이낸셜,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다날 뭐 해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일제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까? 지금요. 주식도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실제로 주식 4개 ETF, 코리아 주식 ETF에 4개 주를 해가지고 ETF 4개 주를 해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 때 하던 거랑 똑같죠? 문재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에 넣어놔가지고 그 주식 오르네 마네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한탕주의가 이재명 때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관련해서 어떤 회사 뭔가 저기를 개발한다 하면 그 회사 주식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진짜로 개발이 되든지 말든지 이거는 둘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해왔고 대장동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거북섬에서 그렇게 해왔고 안산의 어떤 뭐 섬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기들 그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저 그 개발하는 그 개발업체만 이득을 불리고 또 그 이득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이 궁금했던 것,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전국을 그렇게 해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한다. 야당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야당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돼서요. 이재명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요. 우리가 깨 부숴야 됩니다. 그냥 부패하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도요. 계속해야 되고요.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라. 지금 당권이 문제냐? 당이 무슨 문제냐? 이제 내란 특검법 통과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서 위헌정당 심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위헌정당 심판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죠. 자, 헌법재판소 인사를 좀 살펴볼까요? 헌법재판관 누가 되는다는 겁니까? 이재명의 변호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요. 그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들은 다 정리될 것이다. 아무튼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결정한 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헌정당 심판으로 가게 됐을 때 마은혁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인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심판돼가지고 해산되는 거 뭐 일도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몰수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권 유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심하게 당권 논란이나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응석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재명이 비상경제에서 라면 한 가 2,000원인데 진짜인가? 이러면서 돈을 더 주자고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일을 보면서 여기에 박수치는 이런 사람들. 상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상식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큰일 났다. 돈을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영교가 나서가지고 25만 원 줘야 된다. 25만 원 추경을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서영교는요,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뭐든지 뭐 못하겠습니까? 서영교도 정말 가족회사 못지않죠? 자기 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친오빠, 친동생, 뭐 곳곳에 자기 가족들 같이 일하다가 걸려가지고 당무심사 때 김종인이 잘랐던 게 바로 서영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영교는 포기하지 않았죠. 김종인한테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탈당했다가 다시 또 당선되고 뭐 당선되고 나서 또 뭐 사과하네 만회했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정말 이런 국회의원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뻔뻔하게 이번에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원내대표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했느냐? 이 내부에서 또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을 잘못했느냐? 지금 민정수석,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최초의 그 가장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를 나온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민정수석실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정기관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 민심을 듣는 곳이 민정입니다. 그래서 그 민정수석을 없앨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중간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죠. 바로 이 민정수석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또 누구를 임명하려고 했느냐? 바로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전 검사를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구 고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 출신, 그것도 윤석열과 함께했던 사람을 갖다 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이럴 수 있어, 대통령이 되고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보복당할 이야기였죠. 서영교도 여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광수가 민정수석입니까? 썰은 썰일 뿐입니다. 썰은 대대로 썰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일은 거의 못 봤습니다. 미리 언론에 나온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서영교가요. 어디서 또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오늘 그 MBC 라디오 똑같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 검증을 하셨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 스스로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검찰도 스스로 아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며 검찰 개혁을 무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옳습니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아니 불과 이틀 전에 같은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민정수석이요. 예전부터 썰로 인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했던 서영교. 정말 배알도 없습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같은 방송 바로 나와가지고 미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미슈입니다. 전폭 지원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내대표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면 다음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한테 줄을 서가지고 또 개딸들한테 줄을 서가지고 뭐 저쪽은 국회의장도 개딸이 뽑는 시대 아닙니까? 원내대표 따위야 당연히 개딸이 뽑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은요 저렇게 개딸 팬덤을 통해 가지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상식이 있는 분들 저희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가 있는데 이 기존의 트위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데는 뭐 친딸 그리고 친 개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딸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스레드만큼은 이 자유우파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진영에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1인 미디어로서 여러분들께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서영교도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 자기 발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더 지끈지끈 아파오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게 이 속담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정청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인데 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니까 민주당이 야당이라서 법사위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제 너희들 여당 됐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라고 했더니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년 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 국회 관행이 웬 말이냐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는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맡아왔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내세웠을 때 논리처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난 반대일세. 내가 왜 내려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청래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지 말라.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바로 서영교입니다. 서영교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자진 반납을 해라, 법사위원장을 내보내라 이런 걸 말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을 하고 협상한 내용이다. 상임위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시면 된다. 1년 돼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하면서 자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법사위원장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모든 거 입법 독재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 뭐 이런 임명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요.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때 있던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경우도 많은데 왜 이재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느냐? 우리도 버텨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요. 3년 임기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유우파 쪽에서 많은 사람들, 그동안의 관료 출신들 그런 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공공기관 장부부터 시작해서 그런 공공기관 관련된 자리, 공기업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국무위원 사태, 정무직, 장관직 사태는 좀 입장이 다르죠.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법률안 공표를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위헌으로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재명이 탄핵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무위원들은 사퇴를 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이런 분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무회의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요. 홍준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요. 자신의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 기존 당은 어디도 홍카를 담을 수 없다. 홍카 위주로 구성한 새 정당으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 지지자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홍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알겠답니다. 홍카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복당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죠.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 마시라라는 지지자 글에는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이다. 그리고 전날에도 국민의힘을 사이비 정당이라고 하면서 청산 대상이다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과 함께 개혁신당 합쳐가지고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소문입니다. 아마 이준석을 그렇게 편들었고 또 국민의힘에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이준석과 손잡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에는 뭐 아직까지 얘기가 없는데 아마 이준석이랑 같이 신당을 창당하고 거기에 뭐 김종인을 모시고 뭐 이러면은 완전히 뭐 완벽한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설사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정했을 때는 그 당론에 따르고 그리고 같은 편을 감싸주고 그리고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야당 그리고 그런 정당이 돼야지만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보수 정당에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당권 얘기를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언제 사퇴를 하네, 그 전당대회를 언제 하네 이런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게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야당만이 결국 최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저 극악무도한 피고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춘 채로 남을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다시 자기에게 공격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준석도 그렇게 됐던 거죠.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했다가 성상남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 사생활이나 돌아봐라. 그리고 젓가락 발언으로 인해서 국회 청원, 제명 청원에 40만 명 이상 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공과 사가 똑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진정성으로 승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야당으로 몰리면서 다시 한번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서 힘을 보태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매일 생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 이런 나라를 그대로 진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더 힘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